일단 이제 가격적인 거 좀 전에 이제 이 판매자는 그리고 특히 처음이다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렸다 올리는 거에 대해 질문 먼저. 네네네. 저기 아까 보유자는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묶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판매도 이루어져야 되고 묻기도 하고 세탁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유자도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뒤에 묶어져 있는 업체들이 다 보면 블러링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블러리 업체도 이렇게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묶어야 되는 건지. 네. 질문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 드리면 그런 경우에는 주로 그 대량 등록하는 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 없이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판매 전략이니까. 그러면 도매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매 사이트엔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매 사이트, 도매국 또는 오너플랜 또는 도매토피아 이런 도매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판매자로 회원가입한 다음에 상품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을 보고 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갖다가 올려줍니다. 자동으로.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개의 상품이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도매 사이트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자동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묶어야겠다, 좀 많이 묶어야겠다 생각하면 그런 도매 사이트에 뿌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면 이거 나 혼자 팔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도매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판매를 뺏어갈 수 있지 않느냐. 또 그 사람들이 또 가격 핸들링이 안 되는데 왜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매 사이트에 올릴 때 판매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27,500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도매가에 얼마 올리시겠어요? 진짜 도매가인 3,000원에 올리실 거예요? 4,000원? 15,000원, 26,000원. 얼마요? 26,000원. 그렇죠. 26,000원이 아니라 3만원에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본다 그랬잖아요. 기계적으로 올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건 어떤 원리냐. 그 분이 세팅을 해놨어요. 이쪽 카테고리 상품이 올라오면 내 마진을 몇 퍼센트 붙여서. 그러니까 대표님이 26,000원에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 10% 붙여가지고 이 사이트에 등록하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6,000원에 아니지 저 같으면은 3만원에 올릴 것 같아요. 3만원에 올리면 자동으로 33,000원 또는 36,000원 세팅돼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디메디 코리아가 메뉴 있고 이가리 연구소가 있고 정직한 연구소가 있고 얘 두 개는 일단 들러린 것 같은데요. 자기가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건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다 안 끝났어요. 묶는 거에도 그러니까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내가 여러 모래. 그러니까 나는 도매 사이트에 힘을 빌리지 않겠다. 나는 왜냐하면 도매 사이트에 올려서 그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는지도 사실 이 사람은 몰라요. 왜 그걸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몇 명 빼놓고. 그쵸? 죄송합니다. 겸손해질게요. 모른다니까요. 알았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워낙 잘 팔고 있기 때문에 구현을 안 해도 되지만 판매처가 이게 5개 묶인 거하고 50개 묶인 거하고 500개 묶인 거하고 또 달라요. 많이 묶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량인 거예요. 리뷰가 많이 달리면 올라가는 거고 트래픽을 많이 쏴주면 올라가는 거고 많이 묶여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으로 잘 나가겠지? 라고 그 프로그램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건 없어요. 다 정량적인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많이 묶이면 묶을수록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묶어서 좋다는 말은 들은 것 같아요. 또는 그냥 묶였던가. 그냥 자동으로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묶이냐면 내가 쿠팡 또 저기 어디죠? 뭐 스마트 스토어, 또 G마켓, 옥션, 뭐 오늘의 집, 저기 1300K, 뭐 하여튼 여러 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몰들에 똑같이 올려놓으면 묶입니다. 보름에서 15일 입으면 묶여요. 자동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내가 내 아이디로 사업자 하나만 있어도 여러 몰에 등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몰 자체에 올려놓은 그 개수만큼이 묶여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도매 사이트에 하면은 많이 묶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이런 뭐 정보가 또 막 노출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계정으로 올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업자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급여를 받아야 되는 게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면 개인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개인으로. 그러면 개인으로 그러니까 내 사업자가 아니라 동생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뭐죠? 오빠도 시키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올리라고. 그럼 묶여요 또. 사업자가 아니어도 같은 상품이면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테고리에서 직접 지정해갖고 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묶어놔요. 그래서 어떤 판매자 들어가면 지금 이제 특정 그 전에 독서대 쪽에서 본 것 같은데 독서대 쪽에 들어가면 사업자가 아닌데 일반인으로 사업자 안 내고 일반인으로 묶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도매 사이트에 올리면 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상표 등록을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 묶여져 있는 걸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묶여져 있는 건 이제 여러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같이 묶여져 있지만 이 사람은 쇼핑별 최저가고 이 사람은 브랜드 카탈로그예요. 이게 또 다릅니다. 묶여져 있지만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쇼핑몰 최저가는 네이버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싸면 100원 싸잖아요? 맨 위로 올려줘갖고 이 사람이 구매가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를 다 누가 하느냐? 네이버에서 해줘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문이 없으면 갑자기 이 방이 폭파될 수도 있어요. 폭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히 내가 잘 팔리고 있는데 아니 컴퓨터가 블루 스크린 뜰 때 있잖아요. 아니면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버리는 일도 있고 믿을 게 못 돼요. 100% 믿을 수 있나요? 뭐 그렇다 치고 그럼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얘가 툭 튀어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뭐일 때요? 최저가일 때. 근데 브랜드 카탈로그는 그 묶고 안 묶고의 주도권이 나한테 와요. 이거는 네이버가 주관해. 그러니까 막 폭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딴 사람이 묶을 때 그 똑같은 게 아니어도 그냥 지정할 수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죠? 뭐 어떤 검증제를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귀찮은 일. 그러니까 막 초보자들이 몰라갖고 여기에 막 낑겨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러면 이걸 또 띠내려면은 막 전화하거나 또는 막 상담원하고 막 뭐예요 지금 톡톡인가 아니지 여기 톡톡인가 하여튼 그걸 해가지고 띄어내는단 말이에요. 띄어내는 동안에 또 위에 있으니까 팔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해요. 관리가 내가 주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브랜드 카탈로그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이 나와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본은 상표 등록은 다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딱 그렇게 나와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이상을 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인데 한 제품 갖고 근데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왜 그런지 모르죠. 하면은 훨씬 더 주도권을 갖고 할 수가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 정도는 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디메디 코리아가 출연했는데 취소됐어요. 거절. 아 그렇구나. 저도 하면서 맞아요. 그죠? 근데 고유로는 났는데 고유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틈이 있고 여러분도 뭐 이제 늦지 않았나? 이거 뭐 다른 사람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1년 후에 할 사람들은 2년 후에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는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교육을 듣기 전하고 그죠? 들은 후하고 분명히 달라졌거든요. 듣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품을 올렸다 치더라도 물론 잘 됐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해서 했겠죠. 그쵸? 근데 이걸 듣고 나니까 이제 대략적인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큰 틀은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틈들은 다 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자리가 다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그냥 하시면 돼요. 빠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최대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덜하고 그렇죠. 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좀 덜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막을 쳐드리려고 하지만 100%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이 키워보셨겠지만 아이를 20살 성인 될 때까지 100%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 혼자 갔다 와야 돼요. 이후에 그렇죠? 학교에서 친구끼리 부대 끼고 하는 건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갖고 와서 막 맞고 왔어. 그러면 내가 갖고 막 때려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조언만 해주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걸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가 직접 해드리면 참 좋겠죠. 근데 제가 손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아니 핸들링 하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저도 지금 좀 무리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제 막 2시간 4시간 이렇게 자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이걸 극복하고 나면 또 좀 시간이 날 때도 있겠죠. 그럼 그때 자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다 보면 힘드니까 또는 외롭고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나 항상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요. 근데 같이 있다 보면 용기도 좀 생기고 만약 고객이 연락 와갖고 막 육두 문자 쓰고 막 이러면 막 열받다. 좀 늦었다고. 좀 늦을 수도 있지.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없죠? 괜찮아요. 있을 수도 있죠 뭐. 육두 문자 한다고 해서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때 육두 문자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CS를 제가 안 받아요. CS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할 때 더 그랬거든요. 왜냐면 내일 당장 학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냈어. 근데 택배가 물량이 많으면 하루 쟁겨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제 잠길 때가 있어요. 다 이제 처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가야 돼. 그럼 이제 욕은 내가 다 먹는 거예요. 네? 또 학원 가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책이 없이 그냥 가서 이 욕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같이 좀 뭐랄까요? 그 얘기를 사실 들어줄 사람도 없거든요. 공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도 저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좀 끝나고 나셔서 저는 이제 중국을 가야 돼서 같이 하지 못하지만 식사도 좀 하시고 아니면 뭐 커피 한 잔 아니면 뭐 오늘 힘들다 그러면 뭐 다음번 이번 주나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나서 네 언제 오세요? 31일 날이요. 30일. 네, 31일 날 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또 파이팅이 생기는데 이 시간이 또 가다 보면은 파이팅이 약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강남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언제 있냐면 매월 초. 그거는 제가 강의료랑 해서 받아요. 사실 이제 그 강남에서 이렇게 이 모임 장소를 빌리다 보면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제가 강남은 3만 원 받아요. 인천동은 2만 원 받고. 여러분들은 그냥 오세요. 근데 알려는 주고 오세요. 신사역 2번 출구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속에 올려드릴게요. 신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멀버리 타워인가 있어요. 거기 N층이거든요. 지하 1층인데 요즘에 그냥 뭐 그렇게 쓰나봐요. N층에 오시면 제가 저기 지도랑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면 당근 주소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당근 주소. 제가 당근 한다 그랬잖아요. 당근 진짜 괜찮다니까요. 당근 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당근은 노하우가 지금 별반 필요 없어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바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노출되느냐?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 키워드를 써놓은 사람. 내가 어떤 걸 찾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요 마우스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키워드로 마우스를 등록해 놓으면은 누군가 이제 마우스를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띵동 하고 이제 당근하면서 딱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아니 여러분도 그왜 하여튼 그래서 일단 한 달에 한 번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갔다 오자마자 이 첫 주에 잡아놓은 이유는 그건 나중에 좀 변경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제 중국 갔다 오면 샘플들을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거를 쭉 뒤에다 펼쳐놓고 보시라고. 왜냐면 아이템이 있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템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이템별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매번 강의 때마다 틀은 똑같아요. 근데 상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은 마우스피스를 했다면 다음 달은 뭐 예를 들어서 삼각대를 하고 그 다음 달은 뭐 핸드폰 케이스를 하고 그 중에서 괜찮은 물건을 발견했다. 그럼 제가 산 URL을 보내드립니다. 그냥 하시라고. 됐죠? 선생님 손톱깎이 아까 가격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제 높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제 그것도 해드릴게요. 네. 쿠팡에도 2개 달았어요. 지금? 박수. 와. 자기 올리는 상태에서. 근데 사실 지금 나갔으면 안 되는데 요때 요걸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괜히 시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낮췄다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심지가 있어야 돼. 심지가. 내가 올려놓고 안 팔리면 이거 내가 막 올려가 괜히 내가 이거 올린 거 아닌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뚝심 있게 물어붙여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바로 보셨잖아요? 나갔잖아요. 이거 좀 남았네.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2개 나갔어요. 하나당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나? 14,000원. 그게 3만 원. 3만 원 번. 8,000원? 두 개면. 2개면 만 그렇죠. 덥사. 이게 처음 게시했을 때 닭가스라고. 네? 왜냐하면 잘 봐봐요. 남이 나가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겁나 아파요. 지금 고맙습니다. 근데 내 거에서 참 좋았는데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그런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시켜야 되느냐 베풀어야 됩니다. 저는 돈에는 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마가.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배가 아파요. 그걸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어요.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를 당해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혼자 싹쓸이를 하거든요. 강의 싹쓸이하지, 상담 싹쓸이하지. 얼마나 벌었겠어요. 기관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그냥 조금 벌었어요. 막 아끼려고 그래요, 갑자기. 조금 벌었어요. 그때 베풀지 않으면 시기 질투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 밥도 사주고, 예? 그다음에 뭐 술은 안 먹지만 뭐 술도 사주고 뭐라 그러고, 예? 그다음에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 좀 질투나고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나한테 일단 뭐가 오니까 좀 그게 누그러져요, 안 누그러져요? 그리고 나도 배워볼 게 있겠네? 왜? 그분이 호의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나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심전심이 돼요. 여러분이 게시판에 써주니까 센터장님 오셨잖아요. 이게 다 작업의 힘이에요. 그렇죠? 네. 움직일 수 있는. 네. 갖고 제가 서울시에서 그 프리마켓 할 때 올리라 그랬죠. 그때 시장이 나왔어요, 진짜.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기사에.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 나와갖고 그때 고부상하고 위드 프리마켓하고 하여튼 몇 개가 같이 콜라보해갖고 서울시 주무관이 또 따로 있고 그거를 그 광화문 광장 수리하기 전에 매주 일요일날 했거든요. 지금 이제 수리해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걸 내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실 저는 여론은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곡이 가능한 거예요, 왜곡이. 지금 여러분이 리뷰 쓴 것도 왜곡이 아니에요. 왜곡입니다. 실제 구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나쁜 놈이라고 너무 하지 마시고 이게 전략과 전술이다. 네? 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거 나가서 내가 얼마나 벌었겠어요? 손해거든요. 왜죠? 그동안에 내가 들어간 시간, 네? 그 다음에 리뷰하면서 들어갔던 돈 치면 손해지만 희망을 받죠. 진짜 나갔네? 뭐야 이거? 오. 그리고 더군다나 롤모델도 없는데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이 있다는 거죠. 감각이. 우리가 그렇죠? 도와줘서 나갔지. 우리가 도와줘서 나갔지. 그러니까 바꿨어. 네? 그렇죠? 쌀국수 샀어요 벌써. 쌀국수 다 지금 샀어요. 기다리세요. 밖에서 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역시. 그러면 화가 누그러지고 화기애애해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교육들하고 벌써 여기 있는 분들하고 그죠? 다른 분들도 물론 공평하게 돼야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그쵸? 안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막 뭐라고 하는 것보다 마음은 조금 그렇지만 예? 이러고 싶지만 좀 달래서 예?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바로 쏘셨어. 네. 하나씩 바카스랑 젤리 하나씩 드시면. 제가 예전에 그 책은담을 알기 전까지 추천했던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는 그거를 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더 파이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독후가만 쓰면은 그러니까 내준 주제의 책을 독후가만 써면 제가 승질을 버럭버럭 냈거든요. 예전에 그랬죠. 지금 굉장히 유스블유스해질 거예요. 제가 30살 때부터 그런 데 나가서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르쳐주고 싶은 막 욕심에 강압적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막 호랭이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건 책이지 어떻게 주먹이 먼저 가지 거기에 왜 칭찬을 하겠냐고. 그 얘기를 당연히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 지금 애가 막 삐뚤어 나가고 막 그냥 막 그 밀가루를 막 바닥에 온천지에 막 그 쏟아 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칭찬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손이 먼저 가지 칭찬이 먼저 가냐고.
그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맞고 자란 것 같아요. 맞고 자라지 않은 사람은 때릴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때린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때려 안 맞아봤으니까 어떻게 아니 말로 해줬는데 내가 잘못을 해도 학교를 안 나가도 예? 아니 생각을 학교 안 나간다고 버텼잖아요. 생각들서는 호철이 해갖고 야 너 인생 똑바로 살려면 학교 나가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속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물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진 않겠죠. 하지만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과거가 보이거든요. 그 말 자체,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죠. 아니, 때릴 수도 있죠라는 그 말이 결국 맞았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안 맞고 산 사람은 때린다는 자체를 생각을 못 합니다. 왜 때려요? 다 말로 지금까지 예? 그 얘기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환경적인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제분들도 역시 다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냥 막 들이밀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오시는 모습을 보면 사실 제가 이 4주 동안 여러분한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일이에요. 배우는 일입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제가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잘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저의 노하우는 극대화가 됩니다. 네, 메타인지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걸 물어본다고 누나는 그것도 몰라. 네? 이러지 마시고. 네.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됐으면 해요. 그리고 돈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돈은 벌어요.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하지만 행복의 크기는 돈의 크기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그죠? 웃으면서 강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엄청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또 미래가 있으니까 안타까울 거 없어요. 또 만날 거 아니에요. 조별로, 그 다음에 또 1대1로, 또 전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냥 한마디를 요약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화를 자초하지 말고 돈에는 반드시 화가 끼니까 잘나면 시기하는 사람이 무조건 있습니다.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쁘면 시기를 당해요. 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나면 무조건 시기를 당하게 잘난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고 그냥 나만 내 일만 했는데 민원 올라가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지? 나는 이렇게 항상 가시밭길만 걸어가야 되나?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없거든요. 잘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련을 겪는다면 그건 잘나서 그렇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쟁업체가 민원 넣으면 내가 이제 잘난 거야.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민원 들어가겠어요? 민원 넣는 것도 명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판매되면 큰 돈이 아니라 조그마한 마음의 성이 서로가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게 서로 각자 좋은 어떤 시그널이 뭐랄까요 잠재 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 또 그리고 그 호감을 통해서 또 오랜 동안
뭐 이걸 떠나서 또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돈 거래는 하지 마시라.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음은 도와줄 수 있어요. 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사기꾼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엄청 친해서 이 도저히 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하게 돼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거 거절 못해요.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사람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 사람은 내 사람 아니에요. 제가 10년 넘게 가스라이팅 당했거든요. 그거를 딱 인지하는 순간 끊어버렸어요. 단칼. 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또 시간 많이 하니까. 조종하기 좋잖아요. 순둥순둥 생겼고 실제로 제가 형한테도 단 한 번도 형의 말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형하고 지금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분이 형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형은 또 달라요. 형은 시간이 없는데 그럼 요거 잠깐 짧게 상속 문제 때문에 딱 그거 한 번 제가 대들었거든요. 저는 첫 번째 그 아버님한테 살아계실 때 그거 기부하라 그랬어요. 아사리판 나겠다고. 아니면 n분의 1 하던가. 근데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았거든요.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전 제일 하기 바빴다고.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저는. 근데 형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n분의 1이다. 물론 형은 형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n분의 1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 갖고 있다면. 네. 그거 한번 되들어갖고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사실 순종적이거든요. 되게. 일에 있어서는 독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순종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내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절하는 말 잘 못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가스라이팅을 오랫동안 당했어요. 근데 아는 순간 끝이고. 제가 담배도 한 10년 폈거든요. 근데 이거 이 정도면 많이 폈네. 그냥 안 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펴갖고 30살 때 끊었어요. 술, 담배도 둘 다. 근데 술은 원래 못 마시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이렇게 합심해서 뭐가 되면 스스로 좀 조그마한 거라도 격려해주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죠? 얼마든지 조그마한 거에서도 기쁨 찾을 수 있거든요. 그 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행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얼굴에 딱 나타나니까 얼굴이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40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책임질랍니다. 그죠? 네. 하여튼. 자, 그럼 아까 가격적인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번 내렸다 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건 지금 나갔으니까 그 힘으로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래도 안 나가요. 순위는 상위권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고객은 여러분의 상패를 보고 이 상품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백화점 가면은 예전에 뉴스 나왔던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모피가 그 30만 원인가에 파는데 백화점 그 길 건너편에 똑같은 게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300에 팔았어요. 뉴스 나왔습니다. 예전에 MBC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300을 또 톡톡 싸가요. 사간단 말이에요. 전통시장에서는 30만 원도 깎자고 그러는 판인데 백화점에서 따박따박 그냥 사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지. 일단 여러분이 거절을 못하게 대리석으로 쫙 깔아놓고 조명 쫙 쏴주고 거기에서는 정장 딱 슈트 입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이 거절을 못하게 비싸게 내가 이걸 지불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미 들어오는 입구부터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패에 결국은 뭐를 해야 되느냐? 가스라이팅이 들어가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내 제품이 그럼 좋다고 아니 내 제품 안 좋으니까 다른 거 사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제품이 좋은 걸 이 들어온 사람이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온갖 걸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는 기본이죠. 특허는 어디에서? 특허청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잖아요. 제가 치약 보여드린 적 있나요? 네. 치약? 거기 특허 걸어놨었죠. 네. 네. 미백치약. 비비치약 말고 N치약. 아, N치약. 거기 특허 가서 보니까 뭐밖에 안 나와요. 막 기가 막히게 나온 게 아니라 성분표 나왔죠? 성분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분표가 특허예요? 특허예요 그게. 그 돈만 주면 됩니다. 임상시험. 얼마요? 500.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거기다 하시면 되고 그거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보여드릴 수 없고 제가 저기 갔다 와가지고 당근 모임 매달 있으니까 오세요. 네 주소는 제가 좀 이따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그냥 오세요. 그리고 제가 상담도 다 그냥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런 기관에서 이런 교육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관 교육을 항상 감시 감독을 받거든요. 그렇죠? 말 한번 잘못하면 아웃이에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기관 교육, 사설 교육은 감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후려친단 말이에요. 네? 마치 있는 것처럼 막 어그로 물어갖고. 그래서 저는 기관 교육이 제대로 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 몰빵 서울시에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회의를 느꼈죠. 사실은. 정권 바뀌니까 싹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느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최소한 어떤 기관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는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쳐주는 게 있어야 그게 기준이 돼서 또 이게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써준 댓글 리뷰 하나하나가 또 그거에 저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관 교육은 감시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감시를 당해야 좀 똑바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뭘만 하려고 그랬죠? 가격? 아, 네. 자, 다시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그런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느냐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공신력. 그래서 아까 치약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것들을 줄기차게 넣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인정해줘야지. 야 이거 KC 인증까지 받았어?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특허는 모르니까 밥 먹고 들어가죠. 네. 그쵸?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특허가 그래도 뭔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작했으면 상표 등록한 것도 막 이만하게 해서 특허 냈다고. 근데 이제 사실 상표 등록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5만 원만 있으면 출원을 언제든지 하고 총에서 30만 원이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막 대문짝만하게 올려서 그 막 선전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실제로 기술 특허도 별거 아닌데 이 마치 막 대단한 것처럼 몰려놓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게 다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코카콜라는 제조 기법이 특허 받아 있네. 네, 한번 가보셨잖아요. 저기 어디죠? 그 코카콜라 본사가 어디 있어요? 오클라호마 있나? 뭐 어디 있겠? 애틀랜타에 있나요? 어디 있겠죠? 거기 가면 막 써놓잖아요. 우리 특허도 안 받고 원래 뭐 3명이 비법을 아는데 3명이 동시에 비행기 안 타고 뭐 에? 그것도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 요즘 죽 쓰고 있죠? 코카콜라 지금 한국에서 죽 쓰고 있잖아요. 펩시에 밀렸어요. 하도 장난질 많이 해갖고 한국 소비자들이 깐깐하거든요. 한국 소비자를 아주 헐렁헐렁 보신 거지. 지금 한국에서 장난 아닙니다 지금 펩시. 아니 펩시가 아니라 코카콜라. 네. 다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고객한테 내 거를 어필하는 거죠. 그 어필의 정도를 그냥 내가 좋습니다. 내 물건이 좋아요가 아니라 누군가 내 후광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서울대 가기를 원하고 아니면은 뭐 의대를 가기 원하고 그게 다 후광이잖아요. 선배도 있고. 그렇죠? 일단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좀 공부 좀 했네? 근데 저처럼 독하겠어요. 뭐야? 얘 좀 삐딱하네? 그쵸?
이 후광이 공신력 있는 후광이 여러분들을 세뇌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여튼 요거는 안심으로써. 예? 이거 원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쵸? 그래서 올리브 여기 백그라운드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은 특허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특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허도 내서 왔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내었어요. 그냥 본인이 제가 봤을 때 관종이에요. 저는 제가 팔더라도 상패 예전에 팔 때도 제 얼굴을 내놓진 않았거든요. 강의는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돼요. 얼굴 마스크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상품 팔면서 굳이 뭐 얼굴 안 내놔도 되는데 올리브영을 딱 내놔서 올리브영의 효과,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효과 이런 것들을 보려는 거 아니에요. 왜? 대부분 그만큼 값어치 있어. 다른 사람들 여기 입점 못했거든?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패에 가스라이팅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도 이 가치, 내 제품의 가치는 싼 거 아니야. 내가 비싼 거거든.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면 대표님도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대표님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올릴까? 인증 안 받아도 되는데 인증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거 해봐야 20, 30만 원이에요. 인증을 받으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인증 내야 되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그걸로 인증받은 최초의 손톱 낀 거예요. 원래 안 내도 되거든요. 고객이 몰라요. 근데 인증 최초로 인증받았대. 그럼 와 이게 뭔가 최초로 인증? 그쵸? 이게 다 세뇌되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나빠서 1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에요. 교묘합니다. 그리고 그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르시시스트 이런 분들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을 지배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를 도와주는 줄 알고 따라가요 또.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따라가요 또. 그거를 10년 동안 어느 순간 아는 순간 각성하는 순간 이거 아니네. 네. 자,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만 벌지 않아요. 네? 그죠? 나가 안 끼잖아요. 따라주잖아요. 아니 나만 다 벌어가면 저기 사는 사람도 깝깝한데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나중에 이 이후에 대표님들 상품 세팅이 되면 제가 하나하나 또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대표님 상품도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9,000원이었잖아요. 10,000원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10,000원 얼마죠? 14,800원. 19,000원에서 10% 할인을 한 걸로 올린 거라 14,800원. 그러면 이제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가격을 올리기 위한 롤 모델. 그러면 유사 상품 중에서 이 마우스피스는 롤 모델이 시수 소밥이나 미국 제품이에요. 원래 그런 모델은 미국에서 만들어놨어요. 시수 소바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딱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78,000원이에요. 실제로 시수 소바 수입 가격은 8불, 12불 그 정도예요. 그 사이즈나 또는 뭐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지만 변동폭은 크지 않아요. 뭐 그 정도에 팔아도 저희는 원가를 아니까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근데 그거를 타겟으로 놓으니까 37,000원에 올려도 반 가격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 팔렸던 거예요. 목표가 누구였어요? 시수 소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수 소바 제품이 78,000원에 사실 팔리고 있었어요. 잘. 그래서 그걸 보고 가드시스가 중국에 돌린 거예요. 운 좋게 찾은 거지. 그래서 얘를 타겟으로 하니까 37,000원은 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에요? 모양 똑같으니까. 그리고 실제 제품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가격을 높게 받는 거에 대한 기준치. 그러면 일본 제품 중에 손톱깎이가 좋은 게 또 많아요. 비싼 것도 많고. 제가 선물 받은 건 한 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팀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사실 무서워서 못 씁니다. 진짜 손이 잘릴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진짜 막
그 뭐죠? 니빠처럼 생겼어요. 지금 흔히 보는. 저는 사실 그냥 손톱깎이로 계속 깎거든요. 근데 기준점만 이제 딱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 제품의 그 롤 모델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내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게 받은 거 아니야. 이거랑 같은 품질인데 얘는 5만 원이거든? 근데 나는 그 반 가격 25,000원만 받을게. 이게 또 가스라이팅이 들어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품이 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인증도 받았어. 최초 인증이거든? 그리고 특허도 냈어. 특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추론은 내 자유예요. 등록은 그 다음 문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넣으면서 여러분들의 상품의 가치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단일 품목을 파는데 처음에 봤던 모델처럼 이렇게 케이스 안에 이렇게 같이 세트를 구성을 한 다음에 옵션으로 가격을 좀 더 플러스 시켜서 올려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건 좀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물건인데 반 가격에 팔리잖아요. 네? 많이 팔렸어요. 사실 여기는 트래픽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리뷰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이 이제 가격대로 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격을 올려 받으려면 여기에 그만한 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만한 품이 들어가 있느냐? 고객은 현명하거든요. 아까 그거 보고 이거 보면은 좀 민망하긴 한데 시장에 붙어가지고 예? 색깔이 구려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람하고 설명한 하나하나 상품을 주지만 설명 자체가 예전 거 봤으니까 그저 그걸 대비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가 좀 없어 보여. 줘도. 근데 똑같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더 줘요.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생색도 못 내요, 이거. 얘도 주거든요, 다. 생색도 못 내고, 예? 많이 팔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싸게 팔리지도 못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고객을 설득시키지 못한 거예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객은 제 거를 봤어요. 지난번에 연필 깎기 잠깐 설명드렸죠? 고객이 합당하게 내 제품이 15,900원에 살만한 제품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심길이 조절이 되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이 세밀하게 사진 다 고객이 보고자 하는 걸 다 분해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닝글로리하고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왜 싼 거 보냈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 상품 페이지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뇌 당하신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상품 페이지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자의 혼입니다. 판매자의 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4주간에 걸쳐서 8차시에 걸쳐서 알려드리고자 한 것은 하나의 상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대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 이 상품이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걸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상품이 엉망이면 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상품 페이지가 좋아지면 좋아지고 왜? 내가 그만큼 품을 들인 거니까. 그러면 고객이 거기에 분명히 반응을 할 거예요. 똑같은 단위는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똑같은 상 심지어 더 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12,900원. 다른 사람은 24,900원. 2배.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를 심지 있게 버텨야 돼요. 네. 아까 디메디는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저 동영상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 사진 제품 설명에 그 동영상 여기랑 이제 딱 맨 처음 볼 때 비교가 동영상이었는데요. 네. 그 동영상의 효과 그다음에 동영상 그거 좀 말씀 좀. 동영상이요? 예. 위에 이 상품 화면 자체가 동영상. 아, 이거 어떻게 올리냐고요? 아니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효과 그다음에 또 제작이라든지 뭐 가격. 제작하는 방법이요?
일단 제작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걸 기준으로 하면 22년도에 이제 모델 써가지고 외국인 모델을 썼어요. 외국인 모델 써가지고 하루 왼종일 쓰는데 그때 당시에 28만 원 준 것 같아요. 그 모델료는. 그리고 거기서 해준 건 사진하고 동영상 편집까지 다 해줬어요.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상패는 거기서 찍어준 걸 갖고 외주업체에 또 맡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이걸 싹 다 만드는데 아까 모델비 한 24만 원에 그 다음에 스튜디오 하루 사용료, 그 다음에 모델 사용료, 그 다음에 사진 찍는 사람 포토그래퍼 그 인건비까지 다 해서 120. 그 다음에 디자인 사진이 나왔으니까 디자인 만들어주는 데까지 그 들어간 비용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토탈해서 그냥 모델비도 30이라고 치고 30, 120, 30 그럼 얼마 들어간 거죠? 180. 네, 그렇게는 이제 메인을 할 때 동영상이 나와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쇼펌, 라이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출 부자가 또 생겨요. 여러분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여시고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합니다. 네이버 띄우셨어요? 네, 네이버 띄운 다음에 자 뭐라고 치냐면 마우스피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마우스피스라고 치시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쇼핑 나오잖아요. 여기 쇼핑 탭으로 가야 되니까 쇼핑 탭 좌측 상단에 쭉쭉 내리다 보면은 이게 PC에서는 안 나와요. 모바일에서만 나옵니다. 자, 함께 찾는 쇼핑 라이브 쇼클릭 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얘가 중간 좀 내리다 네, 내리다 보면 보여요. 밑에 천천히 내려다 보세요. 밑에. 그럼 여기서 동영상이 뭐 왔다 갔다 해요. 아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자리는 오로지 쇼폼 올려놓은 사람만 거의 끼어듭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아직 많이는 몰라요. 물론 알고도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넣으면 내 노출구자가 여기에 바로 찍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동영상을 넣을 때 이런 쇼핑 라이브 했던 걸 캡처해가지고 넣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제가 지금 표시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거기에 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제품을 검색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도배지라는 경우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존 업체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걸로 아예 도배지 시켜놓은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은 앞으로도 이런 판매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하자 그러면 또 엄청 많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동영상 가면은 여기 이렇게 동영상이 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인터넷 판매를 잘 하려면은 이 탭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쇼핑 탭에 대한 것만 가르쳐 드리지만 이 이후에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게 동영상 탭, 이미지 탭, 쇼핑 탭, 블로그 탭, 카페 탭, 인플루언서 탭에 다 높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굳이 트래픽하고 리뷰를 안 돌려도 외부 유입만으로도 트래픽과 구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좋은 방법은 외부에 체험단 돌려서 그 체험단의 좋은 후기를 보고 여러분 물건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걸 사본 사람이 있나?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거에 보시다가 이게 막 좋다 하니까 밑에 내려가서 그럼 나도 사봐야지 하고 밑에 가면 반드시 클릭할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클릭하고 넘어가는 거죠. 어디로요? 그 사이트로. 이게 바로 외부 유입이거든요.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거 하려면 또 품이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블로그에, 카페에, 인스타에, 유튜브에 또 깔아놔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베스트는 누구를 통해서? 맘카페. 맘카페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인스타. 가장 손쉬운 게. 인스타 계정은 여러분이 몇 개까지 팔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렇죠. 안 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인스타 계정에 내가 이 물건 하나 팔면서 인스타 계정 하기에는 뭐 올려놓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하나를 그럼 예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메뉴가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인스타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여러분 채널을 운영하고 채널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여러분 사이트,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핫한 게 유튜브에 1000명 구독자가 생기면 쇼핑 바로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걸 수 있거든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개설해서 지금 올려놓은 영상만 올려놨고 이제 수업 끝나면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표님은 어쩔 수 없이 첫 스타트를 손톱깎이로 했기 때문에 아마 한 계정은 손톱깎이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손톱깎이가 꽤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격 충분히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그 유명 브랜드는 아니어도 그 해외에 좀 비싸게 팔리는 그거의 타겟을 맞춰서 나는 그거의 반절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만 원 내지는 3만 원까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이가에 비해서 꽤 높게 받죠? 그럼 하나 팔아도 2만 원, 3만 원. 그럼 하루에 뭐 지금처럼 한 2-3개만 나가준다고 해도 일단 해피하죠. 그렇죠? 벌써 나갔잖아요. 그럼 토탈 나간 게 몇 개예요? 11개, 12개. 그렇죠? 지금 상품 등록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죠? 여기 대표님하고 짜고 온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짜고 온 거 아니라니까요? 네, 인스타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가 잠깐만요. 자,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에 갔을 때 와, 이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거예요. 뭐지? 그것도 뭐 맛집이 저 사실 맛집을 안 찾아다닙니다. 그 와이프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는 이제 명동 종로가 저기 핫플이었어요. 그 대학로하고 요즘은 아니고. 막 와이프는 이제 사람 좀 이제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근데 맛있는 데 가면 항상 줄 서 있고. 한 번은 명동 칼국수 집에 간 거예요. 막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보면서 서 있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벌써 이미 이제 잔뜩 이제 막 화가 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또.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대판 한번 했죠. 그 다음부터는 맛집을 안 갑니다. 맛집을 해외에 가도 그냥 걸어가다가 딱 느낌에 또 그 초계 맛집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숨은 맛집들. 저는 그게 또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집도 그러면서 골목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2-3명 서 있고 또 뭐 4-5명 서 있어요.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딱 메뉴 파는 게 요거. 이제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런 거 팔아요. 지금 메뉴가 딱 4개인가 밖에 없어요. 딱새우 비빔밥, 문어 비빔밥, 전복 비빔밥, 그 다음에 이거 사이드 메뉴. 이거를 계속 올려요. 계속 같은 거 계속. 계속 열심히.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몇 명? 팔로워가 9,173명. 같은 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인스타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인스타 계정은 카탈로그예요. 카탈로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저기 뭐죠? 멀티링크 올려놓으라고 한 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연결하면은 이제 이거 연결하는 멀티링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인포크링크, 리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건 인포크링크예요. 그걸 쓰면 무료입니다. 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 비즈니스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돼.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개씩이라는 DM. 내가 인플루언서한테 메일 보낼 수 있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개수가 3개입니다. 왜 너무 많이 보내면 사실 또 이제 업자들이 막 또 스팸으로 엄청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3개로 제한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대표님이 이제 손톱깎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살만한 사람들, 여성들이 모여 있거나 또는 이제 맘카페도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계속 메일을 보내라고 해요. 공부하자고. 그러면 공부하자고 했는데 저한테는 좋죠. 그럼 이분한테는 안 좋잖아요. 괜히 품만 달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물건을 제대로 안 보내거나 물건이 나쁘면 욕은 누가 먹어요? 인플루언서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품값을 줘야 되죠. 그게 보통 10에 20, 그러니까 10, 20, 30이에요. 그래서 10은 뭐냐?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 할인가 10%. 그 다음에 10, 20, 30, 그 다음에 있는 건 뭐냐? 이분한테 줄 커미션. 이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공부 좀 하자고. 그러면 10이면 돼요. 근데 내가 굳이 하자고 지금 메일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상품 선택할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상품 사입 가격은 10에서 20 정도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0원에 판매할 요량이라면 또는 20,000원에 판매할 요량이라면 2,000원에서 4,000원 범위를 넘어가면 할 수 있는 폭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진 폭이 적으니까. 근데 10이나 20에 갖고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폭들이 많아요. 할인율도 정말 획기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하고도 얼마든지 30%까지 내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가치는 실제로 상품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매겨져요? 말씀드렸죠? 원료비, 공임, 약간의 이익. 근데 소비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상품의 가치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8만 원짜리 백을 300만 원에 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또 각성했어요, 안 했어요? 각성했습니다. 각성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붙여 있는 거 안 사고 가성비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진짜로. 그렇듯이 여러분 제품에 대한 가치는 어차피 여러분이 10이나 20에 갖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 5%만 붙여서 팔아요? 그러면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냥 일만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먹고 살고 저도 조금 하려면 이문을 붙여야 되는데 내가 거기 50을 붙일 거냐 100을 붙일 거냐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상품의 가치를 올리는 뭐였어요? 그렇죠. 상세 페이지에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고급스러움을 넣는데 그렇죠. 특허 또 인증 또 뭐 저작권 그걸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났습니다라고 100번 얘기해봐야 이 사람이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그러면 공신력 있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관에서 하는 거. 그렇죠? 의료기기에서 그렇죠. 발톱을 넣어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인증을 받던가, 그죠? KC 인증하는 데서 인증을 받던가, 그러면 공신력인 데서 인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아는 곳에 납품을 하든가, 누구나가 다 아는 곳에 납품했다면 어디예요? 갤러리아. 원래 그렇죠. 뭐 갤러리아 메타. 네. 네.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대표님 진짜 강의해도 되겠어요. 나중에 좀 잘 되시면 강의해버려도 되겠어요. 네. 메타인지. 네, 맞습니다. 메타인지. 네. 됐죠? 그래서 가격은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릴 때는 올릴 만한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상표에 녹여놔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잘났어요가 아니라 상품 자체가 원래 좋은 거예요 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게. 여러분도 납득이 안 되면 당연히 지불 안 하죠. 근데 납득이 돼봐요. 아니 간장이 100년 됐대.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100년? 야 그럼 그거 거의 약 아니야? 이런 약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간장이지. 근데 괜히 100년 됐다고 하니까 야 이게 그죠? 대표적인 와인들 같은 빈티지 별에 따라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로 저희한테 이미 가스라이팅을 했겠죠. 아 지금 나온 것도 맛있거든요. 가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인 전문가시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와인 전문가시니까 싼데 싼 거면서도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비싸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 맞습니다. 그 가치는 결국 누가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소비자한테. 그래서 그걸 상표에다가 그래서 상표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표에 나는 긴 거 싫어 그냥 깔끔하게 할래. 그럼 그분 스타일이지 소비자한테 어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상표의 중요한 핵심은 소비자한테 어필해야 되는 거고 그 내 정성이 그 혼이 결국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인스타에서 인포크링크로 3건 제한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개별 계정으로 30건, 50건 DM 보내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떻게? 그냥 개인 계정으로 인포크링크 사용하지 않고 DM을 보낼 수 있잖아요. 보낼 수 있죠. 근데 왜 인포크링크 하라고 하시는지. 인포크링크의 시스템이 돼 있어요. 매번 할 때마다 복붙해갖고 보내지 않고 거기에 이제 딱 내가 제안했던 게 저장돼 있거든요.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쭉 가요. 알아서. 네. 그리고 거기 인포크링크를 쓰는 인플루언서하고 또 인플루언서를 자꾸 보여줘요. 인포크링크를 쓰는 사람들 찾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그런 블로그 하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 리스트는 어디서 찾아가시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내야 될 사람들 보내야 될 사람이요? 그래서 보내야 될 사람들을 바로 인포크링크에서 계속 보여줘요. 새로 고친 분이. 그래서 제가 인포크링크를 쓰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만 또 정리하고 팔아요. 아니면 뭐 공짜로 나눠줄 테니까 와라. 예? 그래서 막 이 낚시질 할 때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면 또 허당이고. 예. 그러니까 인포크링크만 써도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 다른 좋은 게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실제 지금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율은 인포크링크에서 새로 고침하면 계속 나오니까 그 사람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변두리 언론사에서 뭐 운영하고 있는 돈만 주면 해주는 뭐 브랜드 대상 수상 뭐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그래 맞아요. 그것도 뭐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사람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간다면 하셔야 돼요. 안 넘어간다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넘어간다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들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고 현수막 쫙 건 다음에 저희들끼리 대상. 네? 뭐 그런 신문사가 하나 저희가 하나 하나 만들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손톱깎이 무슨 조합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거 조합을 그냥 동성하고 무슨 조합에서 선정한 손톱깎이 올해의 브랜드. 맞아요. 근데 네이버나 일본에서 안 걸리나요? 그걸 어떻게 제재해? 저희들끼리 그것도 지방신문사나 이런 데서도 그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냥 선정한 거죠. 자율적으로. 그건 자율적으로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얘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송년회 할 때 판매자들이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모일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친구들 외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송년회 모일 때 이제 그 저기 뷔페집 하나 잡아놓고 현수막 건 다음에 트로피하고 상장을 만들어놔요. 꽃다발하고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집에 갖고 갈 거 아니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사진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 현수막 하나 만들어 놓고 포토존에는 각자의 이제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브랜드 로고를 딱 이렇게 해놓으면 또 그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 브랜드 쫙 되어 있는 거기서 한 칸, 그 다음에 이제 시상식 하는 거 한 칸, 이렇게 두 칸을 이제 상표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밥값으로 저희는 해결하는 거죠. 밥값은 다 본인이 드신 만큼이니까. 저희도 연말이고 할 수 있죠. 하시죠. 이제 아마 소떡 가게에서는 검색만 하면 나오는 빅파워가 되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만 않아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팔았는지. 이 통목보호대 그거를 아까 하나만 팔면 안 되고 여러 개를 팔아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 순위는 이후에 또 팔로우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